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실행해 주십니다. 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글상자와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입력, 특수문자 입력, 그리고 또 한자 입력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레이아웃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오늘은 일단 배경을 꾸미는 슬라이드의 배경을 꾸미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입력하신 부분들처럼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배경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여기 애완견 등록제라는 슬라이드가 있고 밑에 또 동물 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이런 슬라이드를 또 만들어 놨어요. 자, 밑에 또 4개나 이렇게 만들어 놨죠? 네,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1번 슬라이드에서 제가 일단 레이아웃을 보면 여기 글상자가 이게 2개 있는 거니까 자, 1번의 레이아웃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1번 슬라이드에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서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줘 보실까요? 애완견 등록제 그 다음에 밑에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하고 그냥 입력을 했습니다. 글상자는 줄여도 되고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 뭐 상관없으세요. 자,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십니다. 자, 1번 슬라이드를 그대로 작성해 주십니다. 자, 입력이 되셨다면 여기서 엔터 입력을 하셔서요. 자, 엔터 입력하면은 슬라이드가 하나 생성이 되죠. 이때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와 같이 입력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자, 지금 제목 입력하세요. 이 제목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똑같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아웃으로 가서 두 번째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작성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처럼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작성해 보실까요? 자, 동물 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그럼 여기다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물 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글상자에는 그대로 입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냐면 제가 한 문단이 끝날 때까지는 엔터를 치지 않고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이 나타났죠, 선생님. 그러면은 동물이라는 부분을 우리 한자로 바꾸기 위해서 블록을 정하고 검토해서 한글 한자 변화를 곱해서 동물이 나오면 동물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한글 나오고 한자 나오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입력 형식을 선택하고 변환을 해서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면서 제가 여기 엔터 안 쳤죠? 한 문단이 끝나기까지 여기까지 그대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2번 치고 그 다음 입력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글꼴이나 이런 거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입력만 제가 입력한 이것처럼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 정류소는 서당초등학교 3할 3가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자, 잠시만요, 선생님.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강화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은 승차가 제한됩니다. 선의에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와 통화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내 환경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잠깐만요. 참여를 선생님 소리가 제가 이 부분을 네. 밑에 있는 거는 여기는 소유자는 한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한글로 나왔죠. 자, 이 부분도 한자로 입력하시면서 바꾸시는 방법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도 여기 보면 조회, 확인입니다. 나이 등을 조회, 그 다음에 확인, 한자로만 나타났죠.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거죠. 한자 변환하는 거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 만약에 동물을 변화를 한다면, 자, 여기다 동물을 먼저 씁니다. 아이고, 커서가 여기 있었네요. 잠시만요. 자, 동물 이렇게 쓰고, 블록을 정하고, 그리고 검토라는 메뉴에서 검토, 언어의 한글 한자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자, 검토. 네, 검토에 여기 보면 한글 한자 변환이라고 보이시죠?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우회요, 우회. 그렇죠. 메뉴 검토라는 메뉴에 네, 보여요. 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아. 동물이 나오면 자, 밑에 형식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형식을 한글과 한자로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려면 그와 비슷한 게 세 번째, 여기 두 번째 거네요. 한글, 그 다음에 한자. 그죠? 자,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조회를 해요, 선생님. 조회 이랬다면 블록을 정하고 다시 한번 한글 한자 변환해서 요 한자로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자로만 나타나겠죠. 자, 요 조회, 이 조회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생님? 한자를 이제 찾아야 되네요, 그럼. 그렇죠. 동물이 나왔네요. 네. 동물이 나온 거를 그냥 이렇게 저장하면 되나요? 저장 이렇게? 저장이 있나요? 거기 선생님 확인이 아니었나요? 자,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확인이 아니고 동물, 그 다음에 블록을 정하고 그리고 한글 한자를 했을 때 여기 보면 동물이 지금 현재 한글 그 다음에 한자가 나왔으니까 그와 같은 모양이 여기 두 번째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네. 두 그리고 번째. 변환을 누르시면 돼요. 변환 맨 위에 여기 맨 위에 변환 여기 변환이라고 보이시죠? 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됐어요. 네네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기 그 글 입력하기 전에 본문 내용 앞에 그 네. 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동 생성되는 건가요? 점이요, 선생님? 기호로. 이 점이 앞에요. 예, 얘는 자동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얘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변경하는 방법 배울 거예요. 점 나오면 한 줄 띄고 다시 엔터 누르면 얘가 점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그럼 되세요. 매번 이게 본문 글모, 내용 입력할 때마다 이 점이 생성되는 건가요? 네,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음. 자, 이 예에 대한 부분은 이 글상자 자체는 이제 제목하고 내용 글상자잖아요. 여기에서는 자동 나오게끔 만들어진 글상자입니다. 한글이 먼저 있고 한자가 먼저 있고 한글이 나중에 있을 경우에는 걔는 그 밑에 입력 형식을 보시게 되면 한자 한글로 된 걸 찾으시면 되겠죠, 선생님. 소유자라고 먼저 쓰시고요. 네. 네, 소, 유,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블록을 정해서 다시 검토의 한글 한자 변환에 들어가서 여기 나오죠? 그러면 밑에서 여기 볼 때는 한자가 먼저 나왔으니까 한자 나온 게 이거 세 번째죠, 선생님. 그죠? 네. 입력형 얘를 선택하고 변환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네, 이 부분을 연습해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실습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조회 이런 거는 입력 형식을 한자로만 해야 되겠죠. 물론 글자를 먼저 조회 쓰고 블록 정해서 한자 이런 식으로요. 됐어요. 네, 잘 되셨죠? 이어서 입력을 하십니다. 선생님, 네, 마지막 그 나이 등으로 그 뒤에 그 한자 있잖아요. 조회입니다. 조회. 조회, 선생님. 네, 조회이고 그 다음 건 확인입니다. 네. 자, 여기다 제가 써드릴게요. 한글로 조회. 하나는 조회. 그 다음에 하나는 한글입니다. 자, 확인입니다. 자, 확인. 자, 얘는 조회. 얘는 확인. 해서 얘처럼 표시를 합니다. 자, 한 문단이 끝나기 전에는 엔터를 치지 않으세요. 네, 엔터를 치지 않아야지만 이 글상자를 조절할 때 제가 넓게 하면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좁게 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문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통 엔터를 치지 않는다. 자, OA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한글에서도 마찬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문단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네. 아까 선생님 얘기는 조회하고 뭐예요? 저는 확인입니다. 확인입니다. 확인. 네, 확인한다 할 때 하는 확인입니다. 자, 제가 얘를 한번 한자로 바꾼다면 다시 한번 해드린다면 블록을 정하고 검토에 한글 한자 변환해서 여기서 확인 똑같은 한자를 찾아서 한자로만 해야 되니까 입력 형식을 두 번째 거, 요거 두 번째 거 하고 변환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슬러시 입력하고 이렇게, 여기가 앞에 있는 거네요. 그죠? 슬러시 입력하고 뒤에는 한 칸 띄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 다 옳지 입력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슬라이드로 옮겨드려도 될까요? 자, 이거 아직 안 되셨으면 여기 눈에 이게 왼쪽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드리면 좀 나을 것 같으네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제가 옆에 조금 작게 해놨지만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엔터 쳐가지고 얘도 레이아웃이 바뀌어야 되겠죠. 레이아웃 바뀌어야 되니까 자, 3번 슬라이드에서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레이아웃으로 가서 자, 제목 및 슬라이드 이걸로 했어요. 선생님 이것도요. 제목 및 슬라이드로 클릭을 하고 얘를 그냥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냥 대충 그 안에다가만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작성을 해주십니다. 자, 이 특수문자죠. 특수문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셔도 되고 또는 삽입에서 기호에서 기호 그룹에서 찾으셔도 되죠. 도용 기호에서요. 거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누르고 그 다음에 블럭이 정해진 상태에서 한자키 누르면 또 특수문자를 골라서 삽입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이거 네. 클로버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제가 자, 지금 네,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잠깐만요. 여기다 써볼게요, 선생님.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눌러봅니다. 미음을 누른 다음에 한자 키 누르면 여기에서 클로버 나오죠, 선생님. 그죠? 그러면 제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또는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자, 커서 있는 곳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려면 삽입에 기호 그룹에 기호로 가서 여기 기타 기호도 좋고 또는 도용 기호도 좋습니다. 여기 도용 기호나 기타 기호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모양을 선택하고 없으면 클릭해서 이 스크롤바 있죠. 스크롤바로 밑에 있는 버튼과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서 원하는 뭐 클로버가 여기 안 칠해진 거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삽입을 눌러서 닫기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한다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또는 삽입에서 기호에서 또 도용 기호 또는 기타 기호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들 다 되셨나요? 다 되셨다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그 다음 도형을 찾는 거를 네. 치니까 도형 서식이 나오는데 도형 서식이 맞는 거예요? 자, 도형을 선생님 찾는 걸로 하셔도 되지만 찾는 걸로 하신다면 도형 누르시고요. 이거 도형 모형? 말고요. 도형이 아니에요, 선생님. 아, 삽입에서 기호로 가셔야 됩니다. 기호. 아, 예. 네, 삽입에서 기호 기호. 들어가시면 기호에서 여기 기타 기호나 또는 도형 기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여기서 자 이렇게요, 선생님. 도형 기호 또는 네, 또는 기타 기호. 여기서 스크롤 바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거나 위로 올리시면 여기 도형 기호나 기타 기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도형 네, 기호. 나왔어요. 네네. 삽입하고 닫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다음에 이거 다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얘를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그리고 이거 글자를 그 전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는 이 옆에 왼쪽에 있으니까 자, 내용을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거 똑같은 모양이 안 보이네. 이 모양 똑같은 게 안 보이신다고요, 선생님. 한번 네. 찾아볼까요? 자, 삽입에 여기다 모양을 커서를 좀 일단 넣어야 되겠죠. 삽입에서 기호로 들어온 게 맞으시죠, 선생님? 아, 자. 기호로 가야 되는구나. 네, 여기 기호로 가셔야 돼요. 삽입에 기호에 기호. 예, 아, 기호에. 도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삽입의 기호에서 기호로 가신 다음에 요 하이 집합이라고 하는 여기를 도형 기호를 선택하시는 거죠. 여기서 도형 기호나 아니면 기타 기호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레스아웃은 뭐 무슨 레스아웃 이유로? 선생님? 선생님, 네 번째 슬라이드는 네. 빈 화면으로 하면 될까요? 예요, 선생님? 비나면 네. 하지 마시고 아까 제목 오른쪽 슬라이드요? 버튼을 네, 제목 슬라이드로 하십니다. 아, 네네, 똑같으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입력하실 때 얘가 막 붙어서 나올 거예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지금 꾸미는 거 아니고 자료만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료만. 자, 우리 선생님 아까 특수문자 찾으셨나요? 아니요, 지금 아, 못 찾으셨어요? 그럼 네,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 거기서 찾지 마시고요. 자, 네. 이렇게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여기에다 특수문자 입력하실 때 그냥 이렇게 입력하세요. 자, 커서 놓으시고요. 네. 기억니은 디귿리을 미음 누르세요. 미음. 미음? 기억니은 디귿리을 미음. 미음이요? 네, 미음이요. A자에 있는 미음이요. 미음을 눌러요? 네, 누르셨나요? 미음을 지금 입력하시라고요. 키보드에서. 키보드에서 미음을 쳤어요. 네, 그러면 저처럼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선생님. 그죠? 여기 저 화면 보세요. 저기 이렇게 나타나죠, 미음이? 그럼 아, 거기다 한자 키를 누르세요. 바로 한자 키. 음, 키보드의 한자 키. 그러면 여기 바로 나타나죠, 선생님. 나타나나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눌러요? 그렇죠. 음, 그럼 밑에 이런 특수 문자가 나타나나요? 아니, 그 한자를 어디서 눌러야 돼, 한자는?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르셔야죠. 아까 우리 아. 한자 바꿀 때 하는. 키보드에 한자. 네네네. 그러면 한자 키를 누르면 이게 나타났나요? 선생님 혹시 안 나타나면 요 미음이 블록이 해제가 돼서 그래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이 블록을 정하시고요. 블록이 해제가 되면 안 나타나요. 이렇게 블록 정하고 한자 키 눌러줍니다. 혹시 나타났어요, 선생님? 이 블럭을 해서 나타나긴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거를 플로가 눌러- 있잖아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여기 기호를 누르니까 나타나네요. 네, 거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원하는 걸 삽입하시려면. 네, 봤어요. 되셨죠? 예,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 같은 선생님. 방법으로. 네. 네 번째 레이아웃 첫 번째 거 저거 제목 슬라이드예요? 네, 제가 얘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레이아웃을 여기 두 번째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예요, 선생님.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형태가 이렇게 생겼죠, 지금. 그죠? 네, 그거 예, 예, 다 두 번째 했었는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이실에서 이게 입력하시는 게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지금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작성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특수문자, 한자, 레이아웃 이런 부분들. 자, 4번 슬라이드는 한자도 많고 그 다음에 글자가 좀 기울여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밑줄도 얘 홈페이지는 영문 입력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자, 꾸미지는 않으셔도 돼요, 지금. 자, 꾸미지 마시고 자료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그 한자 네. 옆에 써운 시도 이거 뭐예요? 한글이 뭐예요, 선생님? 어디요? 끝에 한국은행 밑에 방문? 맨 끝에요? 네, 그거는 써운 시도 옆에는 그 주소입니다. 주소입니다. 주소. 네.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서 주소입니다. 주소. 네. 여기 써드려 볼까요? 주소라고. 자, 여기 이렇게 주소. 얘입니다, 선생님. 주소. 자, 얘를 한자로 바꾼 겁니다. 뭐예요? 자, 혹시 우리 선생님들 다 입력하셨을까요? 아직 시간 더 드릴까요? 어떻게? 네, 했어요. 네, 다른 선생님들도 입력 다 하셨나요? 자,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자, 아직 입력 안 하신 분 계실까요? 자, 말씀 없으신 것 같아서 다 입력하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가 지금 4장이 작성이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부터 이제 조금 보기 좋게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완견 등록제에 선택을 하고, 자, 선생님 맘대로 꾸며보시는 거예요. 자, 글 상자는 뭐 크기 조절을 하든지, 위치도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고, 자, 얘를 이동을 할 때는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이 됐었죠. 자, 이 부분 크기 조절은 조절점에서 했어요. 이렇게. 자, 해서 크기 조절을 하고 경계선에 마우스 클릭해서 원하는 데다 갖다 놓고 자, 경계선을 클릭하고 홈이라는 메뉴에서 상단에 홈이라는 메뉴에서 글꼴, 크기, 색상 내 맘대로 꾸밉니다. 자, 저랑 똑같지 않으셔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보기 좋도록 꾸며보는 거예요. 발표할 때 나는 이렇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자, 저는 글꼴 그룹에서 이제 제목 글자를 조금 더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밑에 아무거나 글꼴을 보기 좋은 글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스크롤바를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여기 한글 글꼴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한번 저는 동력 B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런 글꼴이 됐어요. 자, 글자 크기는 저는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홈의 글꼴 그룹에서 글자 지금 현재 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서 원하는 만큼 자, 저는 한 이렇게 크게 했어요. 이 정도로 제목 글자를 해서. 그리고 클릭을 했더니 글 상자가 너무 작네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폭을 넓혀줘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세로에 있는 가운데 점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얘가 넓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다 들어가겠죠. 원하는 대로.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글자의 색상은 원하면 바꾸시고 여기서 바꾸는 거죠. 자, 바꾸실 때 잠시만요. 화면을 제가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있고. 자, 여기서 클릭을 해서 제가 경계선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글꼴 그룹에서 얘는 속성이죠. 속성들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돼요. 만약에 제가 그림 자체를 넣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그림 자체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눌러보니까 글자가 약간 입체감이 있게 바뀌었어요. 요 S 이 부분을 속성을 그림 자체를 선택을 했더니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간격이 너무 붙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붙었어요. 그걸 자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옆에 보면 가나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자간을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자, 만약에 제가 넓게 하면 넓어지죠. 매우 넓게 하면 더 넓어지죠. 매우 좁게 하면 이게 좁아져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저는 넓게 하겠습니다. 넓게 했더니 얘가 좀 넓어졌어요. 그죠? 자, 얘는 글자와 글자의 사이를 조절하는 자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글자 색상. 이 부분이었죠? 글자 색상을 나는 파란색을 할 거야. 또는 뭐 군청색을 할 거야. 자, 선생님들 마음대로 아니면 보라색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런 색으로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 슬라이드에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같은 방법으로 얘를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자, 크기 조절도 하고 글꼴도 바꾸고 글꼴 마음에 들면 그대로 하고 자, 저는 글꼴도 같은 글꼴로 한번 바꿔보겠어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키워도 되겠죠. 자, 글자 크기도 저는 좀 키워보겠어요. 다음에 앞에 보면 이 속성이 있어요. 진해지는 거죠. 한 번 누르면 진해지고 한 번 누르면 흐려지고 여기 글꼴 그룹에서요. 한번 눌러보세요. 자, 나는 얘를 좀 기울여 볼까? 기울이면 글자가 이렇게 눕죠.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되고 한 번 누르면 적용이 되고 하는 거죠. 이 진하게도 빼고 싶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누르면 빠지죠. 진하게가. 밑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밑줄을 누르면 밑줄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 속성은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에서 적용했던 속성이랑 동일해요. 자, 그 대신에 여기 그림자라는 게 나타나 있어요. 얘가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얘는 취소선. 여기 선을 취소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한 번 누르면 취소선이 해제가 되고 한 번 누르면 취소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얘를 이쪽에다가 한번 갖다 놔보겠어요. 자, 선생님들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얘를 위에다 놔도 되고 밑에다 놔도 되고 자, 저는 위에다 한번 놔볼까요? 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모양을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기시면 되겠죠.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1번이 됐다면 2번도 같은 방법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2번도 클릭을 해서 글꼴 바꾸고 자, 글꼴을 일단 바꿉니다. 자, 원하는 채로 아무 채나 자, 원하는 채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바꿔보고 자, 이거 다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얘를 하나 만들어서 복사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을 메뉴를 한번 익히셔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밑으로 또 내리셔서 글꼴 원하는 대로 하시고 크기도 원하는 대로 조절해 주시고 자, 보기 좋게 꾸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도 원하는 데다 갖다 놓고 글상자는 밖으로 나가든 안 나가든 뭐 상관없어요. 안 보이니까 여기 크기가 그쵸? 자, 글만 잘 들어가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글상자에서는
자, 먼저 선택을 하고 경계선에 선택을 하고 전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경계선에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글꼴 바꾸고 내가 마음에 드는 글꼴. 자, 저도 글꼴을 또 바꿔보겠어요. 자, 글꼴을 바꾸고 자, 아무 채나 내 마음에 드는 채로 바꾸고 그리고 글자 크기도 바꿔보고 글자 크기도 원하는 크기로 바꿔봅니다. 자, 글자 크기도 바꾸고 다음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자가는 여기서 한다 그랬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문자 사이의 간격은 여기서 하는데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은 어디서 하느냐면 이 단락이라는 글꼴이 있어요. 여기 단락. 단락이라는 데 보면은 이 위에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게 위에 단락의 화살표기가 아래 위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얘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1.0 하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5 하면 이만큼 떨어졌어요. 1.5 정도가 적당하겠죠. 그래서 1.5 정도로 저는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자, 다시요 선생님. 글상자를 클릭해서 선택이 되면 단락에 단락 여기 단락이라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생긴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이 행 조정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예요. 자, 여기에 삼각형 거꾸로 된 거를 누릅니다. 삼각형 거꾸로 된 걸 누르면 1.0을 하면 작아지고 2.0을 하면 넓어지고 2.5를 하면 더 줄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죠. 근데 1.5를 한번 해보자고요. 1.5. 1.5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너무 밑으로 내려왔으면 그때 조절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크기 조절을 글상자를 크게 조절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여기 엔터를 친 데서 여기 엔터 한 간격을 친 데는 줄 간격을 더 좀 좁혀주고 싶어요. 그러면 커서를 그 줄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자, 커서를 이 줄에다가 놓습니다. 자, 여기다 클릭을 하고 대신에 얘를 줄 간격을 1.0으로 하면 조금 올라오겠죠. 그죠? 자, 1.0 해서 요 사이의 간격을 좁혀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글자는 선생님들께서 글상자를 조절해서 보기 좋게 위치를 시키면 돼요. 자, 크기 조절도 하고 또 위치도 옮겨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얘를 조금 더 내려볼까요? 한 이 정도에다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되셨다면 얘도 조금 더 내려볼까요? 자, 제가 글상자를 이렇게 줄여서 내려도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되고 그래서 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발표할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 됐다면 3쪽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쪽 거도 자, 이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예쁘게 꾸며보시는 거예요. 자, 클릭해서 저는 선생님 이번에는 여기 지금 크로바무 모양의 특수문자 있죠. 얘만 색깔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블록을 이렇게 정하면 되죠. 얘를. 그쵸? 그러니까 글자들 중에서 어느 일부분만 어떤 내가 자간이라든가 글꼴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변경을 하려면 그 부분만 영역을 정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그리고 자, 색상을 바꿔볼까요? 자, 글자니까 얘도 문자예요. 글꼴의 요 가 부분에서 그쵸? 여기서 글자 색상을 저는 녹색으로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바뀌어지겠죠. 그쵸? 자, 그리고 전체를 클릭을 해서 얘만 글꼴을 바꿔볼까요? 자, 글꼴을 또 원하는 채로 바꿔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채로 또 바꿔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HY 동력 B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글자 색상도 또 원하는 대로 한번 또 바꿔봅니다. 내 맘대로. 자, 내 맘대로 바꿨어요. 그리고 크기 조절, 글상자도 크기 조절하고 위치도 원하는 데다 갖다 놓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놔보고 싶어요. 그리고 얘도 또 조절을 합니다. 자, 조절을 저는 얘를 블록을 정해도 되고
글꼴 상자에서 클릭을 하고 그대로 조절을 해도 되죠. 자, 글꼴 조절, 크기 조절, 그 다음에 속성도 넣고 싶으면 속성도 조절합니다. 자, 그리고 크기도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저는 크게 키우겠습니다. 자, 저랑 똑같이 할 필요 없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대로 적용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돼요. 자, 저는 한 요 정도 해서 놓고, 그리고 얘 색깔도 저는 좀 바꿔보겠어요. 색깔도 또 바꿔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해서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또 얘를 여기다 놔도 되고, 아니면 요 밑에다 놔도 되고. 근데 얘를 좀 옮기고 싶어요. 옮기고 싶을 때, 자, 선생님 저 잠깐 보실래요? 여기 잠깐 보실게요. 제가 이 글상자하고 이 글상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다 선택하려면 마우스를 한 글자의 대각선 부분에서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부분이 다 선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블록을 정하면 두 개가 다 선택이 돼요. 그때 마우스를 끌고, 아이고 다시요. 자, 제가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놨을 때 더하기 화살표가 나오죠. 그때 끌고 더하기 화살표가 나올 때 이동이 된다 그랬어요. 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져가면 같이 이동이 되죠. 그죠? 같이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클릭을 하면 글상자 하나만 선택이 되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경계선에 더하기 화살표 나오면 클릭해서 이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제가 얘를 이렇게 잘 맞춰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싶어요. 근데 얘를 다 같이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이 일단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마우스를 이쪽 대각선 부분으로 얘를 드래그해서 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쪽 대각선에서 클릭해서 대각선으로 드래그해서 드래그하는 영역이 이렇게 다 선택이 되면 마우스를 딱 놓습니다. 그러면 얘도 선택되고 얘도 선택이 돼 있죠. 그때 마우스를 경계선에다 갖다 놓으면 더하기 화살표가 나오죠. 그때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왼쪽 버튼 누르고 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꺼번에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만 또 이동을 하겠다. 클릭해서 해제하고 얘만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걸 연습을 해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봅니다. 선생님, 네, 예, 저는 글상자가 따로따로 네. 분리가 안 되고 계속 같이 일단 같이 되시면 빈 곳에서 클릭해서 네. 이렇게 얘가 다 선택된 거를 해제해 주려면 빈 곳에서 클릭해 주셔야 돼요. 해볼까요? 클릭하고. 자, 그리고 이제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따로따로 선택이 되겠죠.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제가 지난번 첫 수업을 제가 잘 못 들어갔고. 아, 그러세요? 자, 선생님 지금 두 개가 저처럼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요? 아니요, 한 개로만 돼 하나만 있어요. 선택이 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글상자 한 개밖에 안 나와. 동호회까지 해서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선생님 이 위에 거는 이거 작성 안 하셨나요? 혹시? 했어요. 하셨죠? 네. 하셨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선생님? 네. 아니면 하나에다가 해오름 동호회를 같이 작성하셨나요, 선생님? 혹시? 여기서 엔터 치시고 이렇게 하셨나요? 해오름 동호회 이렇게 입력하셨나요? 글상자 네네. 하나. 아, 네.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 아, 얘는 여기서 지금 3번에서 일단 마우스 왼쪽에 왼쪽 슬라이드 3번에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봅니다. 오른쪽 버튼 레이아웃 들어가십니다. 네, 레이아웃.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얘가 선생님 따로따로 글자가 여기 해오름 동호회 얘는 지우고요. 여기 있는 건 지우고 밑에 빈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지금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돼 있으시겠죠? 이게 해오름 잠깐만요. 선생님께서는 아이고 이거 엉뚱한 게 복사가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써볼게요. 자, 원래대로 10% 하고 원래대로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그대로 써봅니다. 자, 아이고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해오름, 그 다음에
동호회라고 썼나요, 선생님? 동호회, 동호회. 이렇게 일단 입력이 됐어요, 선생님 얘가. 네. 그러면 네. 얘를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로 일단 글자를 다 지우세요, 선생님. 이렇게 네. 지우셔서 여기에는 이 글상자에는 얘만 있게 만들고 밑에 네. 부제목 입력하세요라는 부분 있죠, 선생님. 네네네. 거기다가 입력하시라는 얘기예요. 아, 거기다. 네. 네. 해오름, 동호회 이렇게요. 아, 동호회. 네네.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얘를 제가 전체를 선택을 하려면 블록을 이렇게 잡아서 자, 제가 선택이 안 됐어요. 자, 엉뚱한 게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 클릭해서 전체를 블록을 잡으면 얘 선택이 혹시 안 돼요. 그러면 여기 Shift 키 누르고 얘도 눌러주면은 선택이 돼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얘를 선택을 하는데 이게 네모가 여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해서 블록을 정할 때 여기서 하면은 네모가 이 위에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 얘를 이렇게 좀 줄여줘요. 그러면 상자가 이 안에 다 들어가겠죠. 제가 드래그 하는 곳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때는 경계선에서 움직여지는 거고 그리고 해제할 때는 빈 곳에서 클릭하면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할 때는 클릭하고 그 글상자를 경계선에서 이렇게 끌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지금 블럭을 계속 잡아도 한 개밖에 안 돼요. 해오름 동호회만 잡히고 안 되더라고. 선생님, 얘가요, 한국은행이요. 여기가 네. 아마 이렇게 크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얘가 블록을 잡을 때 제가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 네. 제가 블록을 잡을 때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그러면 얘는 포함이 되는데 얘는 글상자가 네. 여기까지 있는데 안 포함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가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하려면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블록을 잡든지 아니면 얘 글상자를 작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블록을 잡든지 해주셔야 돼요. 이제 보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럼 다 선택이 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잡았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한국은행 방문기는 아직 위에도 있으니까 얘가 전체가 선택이 안 돼서 얘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글상자를 아예 이렇게 작게 하고 얘도 작게 하면 얘가 글상자 안 보이니까 한 넉넉하게 이 정도 하면 다 아유 마우스가 지금 잘 안 가요. 이렇게 하면 다 선택이 되겠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되셨을까요, 선생님? 네. 네. 자,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들 되셨나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네, 잘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얘도 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얘 글상자를 선택하고 만약에 아까처럼 이 글상자와 이 글상자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서 항상 레이아웃을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준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선택해서 글자를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 네. 이거요. 선생님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이게 끊겼어요. 끊겨갖고 네. 안 나왔다가 지금 선생님 얼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다시 그때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줄이는 거서부터. 줄이는 것부터 할까요, 선생님? 네, 거기서 네. 끊어졌거든요. 네, 저기 3번에서요? 아니면 선생님 4번에서요? 3번에서요. 자, 네, 3번 네. 볼게요. 자, 3번 다시 연습합니다. 자, 3번에서 글상자 한국은행 방문기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을 때, 자, 글상자를 크게 줄이고 느리는 거는 조절점에서 이렇게 느리고 줄이고 하시면 얘가 조절점으로 돼요. 자, 얘를 한번 줄여보세요. 이렇게 줄입니다. 그리고 자, 경계선에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하기와 살표가 나왔을 때는 이동이 되는 거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크게 조절하는 거는 여기 점 부분 있죠. 점들. 점에다가 갖다 놓고 얘를 드래그를 이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면 여기 확대가 되고 이쪽 안쪽으로 하면 축소가 되고 얘네도 마찬가지죠. 폭을 넓히고 좁히고 하는 겁니다. 드래그 하셔서요. 자, 그래서 크기 조절을 합니다.
자, 크기 조절을 해서 제가 넓힐 수도 있고 드래그해서 좁힐 수도 있고 해서 원하는 대로 됐다면 마우스를 경계선에다 놓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크기 조절을 하고 제가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상자를 다 선택을 하려 그러면 자, 조절점이 안 나오게끔 빈 곳에서 클릭을 하고 위쪽에서 여기 넉넉하게 이쪽에서 드래그해서 얘를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다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글상자나 두 번째 글상자나 그런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놨을 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플러스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야 더하기 화살표를 바뀌었죠. 그죠? 그때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게 끌고 가면 같이 이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4번을 합니다. 뭐 Shift 눌러갖고도 되는 거예요. 하나 선택하고 그렇죠. 또 하나. 예,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Shift 누르고 클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자, 얘도 저는 크기 조절을 하고, 자, 얘도 선생님들께서 조절합니다. 예쁘게. 자, 클릭하셔서 글꼴 조절. 자, 글꼴 조절. 자, 글자 크기 조절. 자, 글자 크기 조절. 저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글자 크기 조절. 글상자가 넘치니까 글상자의 폭 조절. 자, 안 내려오면 더 길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글자 크기는 마음에 안 들면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글자 색도 마음에 안 들면 글자 색도 하고 자,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자, 다음에 글자 색도 했다면 나는 이거 S자로 그림 자체를 하고 싶어. 그럼 그림 자체가 들어가고 빼고 싶어. 그럼 이렇게 빼고 다음 두 번째 글상자를 경계선에서 클릭을 해서 경계선에서 클릭해야지 여기 안에 있는 글자가 다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커서가 이 안에 있다든가 그러면 커서 있는 곳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글꼴을 바꾼다든가 전체의 크기를 바꾼다든가 속성을 주려면 경계선에서 클릭을 해서 커서가 이 안에 없어야 돼요. 자, 그때 글상자만 선택이 됐다면 그때 글꼴을 다시 선택. 자, 글꼴을 원하는 채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채 선택을 합니다. 자, 마음에 드는 채로 아무 채나. 자, 저는 선택을 얘가 조금 잘 안 내려오니까 드래그해서 자, 아무 채나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채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MD 개성채로. 그리고 줄 사이의 간격도 조절해보고 싶어요. 그럼 아까 여기 줄 사이의 간격은 단락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단락에서. 그러니까 줄 사이의 간격도 1.0 하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적당하게 보기 좋게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자, 선생님들 여기 저랑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이 글상자에서 단락에서 이 목록 버튼, 드롭다운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1.3으로 하고 싶어요. 그 여기 숫자가 없죠. 그럼 여기 줄간격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줄간격 옵션 클릭, 줄간격 옵션 클릭. 그러면 줄간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줄간격. 여기를 클릭을 해서 배수라는 것으로 바꿔 줍니다. 맨 밑에 배수라고 있습니다. 자, 줄간격의 배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를 1.3이라고 직접 입력을 합니다. 1.3 이렇게 자, 여기를 1.3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배수가 뭐예요? 1.3으로 뜻이? 바뀌었어요. 배수가 뭐예요? 배수입니다. 배수. 수가 배수라는 얘기죠. 그 숫자의 배수.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제가 이걸 선택했을 때 단락에 글자가 없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게 없는 것은 이 줄간격에서 이 줄간격에 대한 배수를 선택하고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원하는 값만큼 간격이 설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되셨죠? 그리고 저는 색상도 이거 전체 마음에 안 들어서 전체를 색상을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검정색으로 한번 바꿨어요. 이렇게. 그럼 다 검정색으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글상자도 원하면 크기를 조절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이 엔터를 치잖아요. 엔터를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나서 글상자를,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그 여기 이게 글상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떤 이제 이게 설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얘를 이렇게 해도 얘가 조절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엔터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딜리트, 아이고, 잠깐만요. 자, 여기서 딜리트 키로 엔터를 지워주면 이게 키보드에 딜리트 키라고 있죠. 뒤에 그 뒷글자를 지우는 키로 뒤에 엔터 친 걸 지워주면 여기 클릭을 해도 안 내려가잖아요. 얘가 커서가. 그죠? 자, 그리고 글상자를 원하는 곳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속성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이제 하나씩. 자, 관람 시간 여기 블록을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어볼까요? 자, 여기 밑줄, 글꼴에 밑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글꼴에 밑줄, 밑줄 됐어요. 이렇게. 자, 입장료. 자, 색깔만 빨강색으로 한번 해봅니다. 빨강색으로. 자, 글꼴에서 빨강색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자, 이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문서. 여기 블록을 정합니다. 블록을 정해서 이번에 얘는 기울임체로 바꿔볼까요? 자, 속성을 기울임체에, 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기울임체. 한번 누르면 기울여지죠? 그 다음에 글자색은 블록 지정한 게 원하는 색, 파란색 하면 파란색으로 되죠? 자, 그 다음에 빈 곳에서 클릭. 자, 다음에 이 주소 부분만 그림자를 넣어볼까요? 자, 여기를 그림자. 그 다음에 여기 글자 사이의 간격을 늘리고 싶어요. 자, 글자 사이의 간격 자간이죠? 자, 이런 걸 이용해서 넓게 또는 매우 넓게 이런 부분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럼 블록 정한 것만 적용이 되겠죠. 다음에 홈페이지의 영어 부분도 블록 정해서 얘를 자간을 좁혀볼까요? 자, 자간을 글꼴의 가나 이 부분에서 매우 좁게 하면 이게 붙어요. 그쵸? 아니면 좁게 하면 조금 더 넓어지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 밑줄을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진하게 하려면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얘를 좀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또 글자 색상을 얘만 또 바꿔보시고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글꼴 그룹에 자간, 속성, 그 다음에 단락 그룹에 자, 줄간, 행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봤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작성한 거를 자, 1번 슬라이드에다가 클릭을 하고 우리 한번 이 상태로 발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발표할 때는 자, 왼쪽 상단에 트로피 모양 처음부터 시작 얘를 눌러도 되고 또는 오른쪽 하단에 여기 슬라이드 쇼라고 해서 트로피 모양이 있죠. 자, 얘를 실행해 봅니다. 1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만 작성해도 보기 좋죠. 자,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나가서 자,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애완견 등록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우스 클릭. 그러면 이쪽 설명 다 하고 마우스 클릭. 그 다음 거 설명하고 클릭. 그 다음 거 하나하나 설명하고 클릭. 아, 그럼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어요. 클릭.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나는 바탕화면에다 하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바탕화면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나는 문서 폴더에다 하고 싶어. 그러면 문서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들께서 찾기 쉬운 위치를 일단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한국은행 방문 뭐 이런 게 나왔다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알아보기 쉬운 글자로 파일 이름을 하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자,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됐다면 얘를 이제 배경을 꾸며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한 번에 배경을 꾸미고 싶어요. 그러면 자,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디자인 가볼까요? 자, 디자인 눌러봅니다. 자, 디자인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이미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여기에 테마라고 해가지고 나타나요. 자, 위에 보면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아이고, 마우스가 여기 있죠? 자, 디자인이라는 메뉴에서 밑에 두 메뉴가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메뉴예요. 자,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 주실 게 뭐가 있느냐면 글꼴을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글꼴까지 변할 수가 있어요. 이 스타일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일단 얘를 다 변경하지 않고 스타일까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이라든가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변경하시면 돼요. 이 스타일을 정할 때는요. 근데 우린 그냥 일단 이거 연습하느냐고 먼저 해본 거예요. 자, 스타일을 이 옆에 보면 드롭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그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 그렇죠? 자, 선생님들께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는 우리 먼저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자, 저는 얘를 한번 첫 번째 걸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거 얘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스타일이 배경이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이거 보세요. 다 적용이 됐죠? 이렇게 자동으로. 자,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거를 한번 선택해 봅니다. 자, 그랬더니 다른 것들이 또 다 적용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다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처음부터 시작 눌러볼게요. 그럼 아까보다 어때요? 내가 배경을 안 넣는데도 스타일을 적용해 놓으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멋진 슬라이드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딴 거 선택합니다. 자, 딴 거 한번 선택해 봅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자, 이걸로 해봤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들면 그대로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걸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거 하면은 4개 있는 게 다 바뀌는 건 그렇죠, 하나만 선생님.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있는 게 다 바뀝니다. 자, 일단 4개 있는 게 다 바뀌어요. 자, 일단은요. 자, 이거 원래 스타일이 테마잖아요. 테마니까 현재 슬라이드, 내가 작성한 슬라이드에 테마가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했는데요. 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놓으셨어요. 자, 일단 테마를. 그런데 테마 그 옆에 보면 또 메뉴가 있어요. 여기 메뉴 보이시죠? 이 메뉴는 뭐냐면은 지금 같은 테마에서 1번, 2번, 3번, 4번 여기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냥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테마는 이 형색으로 하는데 이런 디자인들을 바꿔볼까?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니야. 세 번째 걸로 해볼까? 테마는 동일한데 모양을 여기서 또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서요. 그러면 전체 테마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디자인에서 선생님 다른 거 한번 또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저랑 동일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동일한 거 아니래도 돼요. 자, 아무거나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여기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서부터 하면 5개. 그랬더니 얘가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커서를 여기다 놔서 그럴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아무거나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다 바뀌어서요. 자, 1번 슬라이드에다 놓고 했더니 다 바뀌었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모양, 왼쪽에서 이런 모양을 해서요. 저랑 모양 같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원하는 모양을 또 바꿀 수 있다 그러죠. 오른쪽에서. 자, 오른쪽에서 원하는 거를 모양을 보면 그 색깔도 바꿀 수 있고 효과도 바꿀 수 있고 배경 스타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쵸? 이제 세부적으로 한다면. 자, 색상이 선생님 색상으로 여기서 필요한 글자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색상도. 그쵸? 자, 원하는 걸로 일단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르면 돼요. 자, 테마를 골라놓고 오른쪽에서 원하는 형태를 바꿀 때 여기서 적용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나는 1번은 이 테마를 놓고 2번은 다른 테마를 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 2번에다가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테마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그 위에서 바꾸려고 하는 곳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선택한 슬라이드의 적용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테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선택한 슬라이드 적용. 얘를 누르게 되면 얘한테는 지금 선택한 슬라이드에는 얘로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선택한 슬라이드에 적용하면 자, 얘만 바뀌어요. 요거만. 그죠? 그러면 테마를 모든 슬라이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원하는 슬라이드만 다른 슬라이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선생님?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3번 슬라이드도 다른 테마를 바꿔볼게요. 자, 3번 슬라이드 클릭. 그리고 다시 원하는 테마에서 마우스 우클릭. 선택한 슬라이드에 적용. 자, 각각도 클릭. 그리고 테마에서 또 원하는 테마를 골라서 마우스 우클릭. 선택한 슬라이드 적용. 그러면 얘만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럼 테마를 같은 테마로 다 적용해도 되고 또는 다른 테마로 각각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놓고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슬라이드 쇼 누릅니다. 쇼를 눌러서 첫 번째 슬라이더. 나는 건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 얘가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자, 클릭. 두 번째 슬라이드. 자,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하나 글상자를 해서 글자 색을 바꾸거나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하나. 자, 클릭. 자, 세 번째 슬라이드 클릭. 네 번째 슬라이드 해서 클릭.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한 거 쭉 1번부터 한번 해서 다시 연습해 보세요. 자, 잠깐. 자, 다 되셨죠?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원래대로 한번 돌려볼 겁니다. 자, 원래대로 돌릴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돌리려면 1번 슬라이드를 일단 선택을 합니다. 1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테마에서 자, 오른쪽에 자세히라고 하는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고 이 오피스 메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얘를 선택을 할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얘가 원래대로 바뀌어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같이 이렇게 맨 앞에. 그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하나씩 하기 귀찮으니까. 자,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하면 모든 슬라이드가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렇게. 자, 다시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테마에서 자, 나는 내가 했던 거 지금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다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 그럼 맨 앞에 있는 게 여기 슬라이드에다 테마를 다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적용한 그대로요. 자, 얘를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하고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테마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배경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글꼴이라든가 모양으로 간단하게 테마를 적용해서 이것만 알으셔도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발표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만 알아도요. 일단.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일단 또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배경을 내 맘대로 꾸미고 싶어요. 이 배경을. 자, 그럴 때는 배경은 이 오른쪽에 작업하는 편집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배경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배경 서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배경 서식.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배경 서식. 선택을 하게 되면 버전에 따라서는 저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창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메뉴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보면 채우기 이렇게 해서 배경에 대한 채우기가 있는데 단색 채우기라고 있죠. 단색 채우기 있는데 색상으로 여기를 단색으로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 보면 깡통이 있어요. 여기 깡통, 색이라고 써 있는. 자, 메뉴가 만약에 버전이 틀려서 이런 깡통이 없다든가 그러면 그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제가 말씀하세요. 배경 거기에서 놓쳤는데 아, 어떻게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배경 빈 슬라이드에서 빈 슬라이드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선생님 작업하는 이곳이요? 네, 네. 네. 여기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예. 배경 서식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배경 서식 네, 네, 밑에 클릭을 네. 하십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채우기라고 나오죠? 예. 네, 예. 거기서 단색의 색을 깡통을 눌러서 여기서 노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자, 이제 노란색으로 배경이 바뀌죠? 이렇게 슬라이드가. 단색 어디가 있어? 단색이. 자, 단색이 없네요. 그 메뉴가 단색이 없으면 뭐라고 나올까요, 선생님? 거기에요? 그림 수정, 그림색, 꾸밈 효과. 배경 질감. 서식으로 들어가셨죠? 배경 서식. 네, 배경 서식에 채우기에 네, 단색 채우기? 네, 단색 채우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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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서 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메뉴가 색이 있나 보세요. 네, 네, 네. 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네. 그리고 혹시 거기서 여기 투명도라고 있으실까요? 투명도? 예, 있어요. 그거를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하면 색이 빠지고 점점점 이게 아. 색도 진하게 흐리게 이렇게 조절할 네네. 수가 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요 X를 제가 닫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도 배경색을 이번에는 하늘색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거. 자, 그럼 저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자, 여기서 빈 곳에서 얘가 선택이 되면 안 되죠. 마우스 우클릭, 배경 서식,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에서 깡통에서 자, 저는 하늘색 하면 하늘색이 됐어요. 그리고 투명도를 좀 조절을 해서 원하는 색으로 맞출 수 있었어요.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되셨고 다시 그러면 1번은 이런 색, 2번은 이런 색이에요. 자, 3번 슬라이드 선택하겠습니다. 자, 3번 슬라이드에서는 자, 제가 두 가지 색으로 얘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즉 그라데이션이죠. 자,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빈 곳에서 항상 배경은 슬라이드의 빈 곳에서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럼 배경 서식 들어갑니다. 배경 서식. 그리고 이번에는 채우기 메뉴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라고 있어요. 그라데이션 채우기 눌러봅니다.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색깔 이상으로 색상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색깔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밑에 보면 이런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도형 모양이 약간 연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죠. 이걸 크레파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선생님들께서 크레파스인데 크레파스 색깔을 여기다 놨다면 그 색깔이 혼합해서 색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크레파스인 사실은 이걸 중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중지점을 클릭을 하고 밑에 보면 색 깡통이 있죠. 여기서 얘 색깔을 하나 내가 원하는 색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나는 녹색? 녹색을 한번 했더니 여기 녹색이 들어갔죠. 녹색과 옆에 하늘색이 겹쳐져서 이런 모양을 만든 거예요. 자, 그 옆에 중지점 또 있네요. 이 중지점을 앞쪽으로 끌어도 되고 오른쪽으로 끌어보세요. 끌은 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배경 화면을 보면서 끌어보세요. 자, 그쵸? 자, 그런데 얘를 없애고 싶어요. 만약에 이 중지점을
그럼 오른쪽에 보면 X 모양이 있죠. 이거 X. X를 눌러주시면 이 중지점이 하나 없어져요. 그럼 우리 중지점을 3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자, 하나는 정가운데다 놓고 하나는 오른쪽 끝에다 놨습니다. 자, 정가운데에 있는 중지점을 클릭하고 색상을 선택을 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색으로, 저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 색이나. 그러면 2가지 색이 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럼 마지막 색깔도 또 넣어볼까요? 자, 클릭해서 원하는 색을 또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무 색이나. 저는 파란색 쪽을 선택해 볼까요? 그랬더니 3가지 색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그림의 모양의 배경이 그라데이션의 효과가 다르게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모양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모양을 보면 종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종류 보이시죠? 여기 종류. 자, 종류에 보면 현재는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자, 종류 방사형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방사형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사각형 이런 모양이죠. 또 그 다음에 사각형에서 또 다른 경로형 그리고 또 밑에 뭐 제목음형 뭐 이런 모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선형 다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형. 자, 선형은 기본적으로 얘가 선형인데 방향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선형 밑에 방향이라고 있죠. 방향을 눌러볼게요. 나는 이런 모양으로 넣고 싶어. 선형 중에서도. 또는 이런 모양으로 넣고 싶어. 맘대로 고를 수가 있겠죠.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죠? 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또는 방사형으로 선택을 해볼까요? 종류를 방사형으로 하고 방향 여기 방사형으로 하고 방향을 또 원하는 모양으로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세요. 사각형도 보고 사각형의 종류도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경로형도 보고 그죠? 자, 원하는 대로 선생님들께서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합니다. 저는 선형에서 원하는 모양을 하나 그냥 선택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어요. 마음에 드는 걸로. 자, 네 번째 슬라이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 슬라이드도 그라데이션은 해봤으니까 이제 또 딴 걸로 해볼게요. 자, 엑셀을 닫고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바로 해도 되는데 자, 메뉴를 우리 익히기 위해서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우클릭. 자,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클릭했을 때 메뉴가 또 틀려요. 그래서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 배경 서식 클릭. 자, 이번에는 밑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요, 선생님. 단색 채우기 밑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밑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가 있어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하고 밑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질감이라고 있어요. 여기 질감. 여기 질감 보이시나요? 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하고 질감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질감에 보면은 요 옆에 네모가 하나 있어요. 여기 네모.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질감에서 옆에 있는 거 클릭을 하면 이런 이미 만들어 놓은 질감들을 선택해서 배경으로 할 수가 있대요. 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여기 질감이 여기 들어가죠? 마음에 안 들어요? 딴 거 넣어볼까요? 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서 밑에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질감이라는 메뉴에서 잘 찾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크게 확대해서 얘에서 여기 질감 있는 데서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을 질감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겠죠. 이게 질감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단색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배경을 그라데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
배경을 질감으로 넣을 수도 있고. 자, 한 가지 더 합니다. 그림으로 채우기를 할 거예요. 자, 2번 슬라이드 선택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로 바꿔볼까요? 자, 1번 노란색이 나 바꾸고 싶어 해서 1번 슬라이드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단색이 노란색으로 돼 있죠. 그죠? 노란색을 우리 흰색으로 해볼까요? 다시 여기 눌러서 흰색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배경 서식,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깡통에서 흰색 선택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채우려면 메뉴를 그림 채우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얘를 클릭.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질감이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질감을 안 할 거고, 자, 여기 앞에 있는 파일은 어떤 거냐면, 이 파일은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으로 이 배경을 깔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컴퓨터에 예쁜 그림이 있다면 배경 그림으로 사용하려면 얘로 선택하겠다는 얘기고. 어디예요? 얘가 어디예요? 파일이 어디 있고요? 아, 없으시나요? 아니요, 선생님 그 까만 그것 때문에 안 보이세요? 네. 선생님, 이거 보이시나요? 저희는 네. 그 파일이 없고 그 질감 투명도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질감 투명도 나오고요. 네네, 거기에 오프셋. 그림이 없나요? 네. 선생님 그림이라고 있을 텐데요. 채우기에서 그림. 채우기에서요? 그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그림 질감 원본. 채우기에서 파일이 없으시면 모양이 아마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는. 아, 그죠? 모양이 거기 뭐 이렇게 그림 삽입하는 데서 혹시 클립보드나 온라인이라고 있나요? 선생님 혹시? 어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림 또는 질감 있어요, 채우기에 또 있어요, 선생님. 어떤 게 있지? 근데 왜 안 되지? 자, 이런 메뉴가 지금 버전이 제가 높은 버전이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선생님. 네네. 만약에 그림이라는 메뉴에 거기에 네네. 보시는 채우기 메뉴에 혹시 이렇게 폴더 모양이라든가 폴더. 클립보드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걔를 네네. 선택하시면 돼요. 클립보드를 누르시면 선생님의 이 버전에서는 지금 클립보드가 좀 다르게 나타나요, 선생님. 근데 클립보드가 이게 클릭이 안 되는데요, 있네. 선생님? 네, 클릭보드가 저기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삽입만 네네, 돼 있어요. 삽입만 돼 있어요. 삽입으로 누르세요. 삽입으로 그러면. 아, 네네. 네, 삽입으로 누르면은 어떻게 나오죠, 선생님? 파일에서 스톡 이미지, 온라인 그림. 그렇죠. 아이콘. 온라인 그림 있네요. 네네. 온라인 그림 선택하세요. 온라인 그림. 자, 일단 아까 거기 아까 선생님께서 선택한 그 부분을 눌러야지만 얘가 나오는 거죠. 지금 메뉴가 네네네. 없어서 자, 온라인 누릅니다. 온라인. 그러면 온라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 빙이라는 게 뜨거나 온라인에서 글씨를 쓸 수 있는 창이 나올 거예요. 그죠? 거기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버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여기에 버전이 그게 안 깔려 있어서 자, 일단 여기다 한번 자, 배경 그림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아무거나 써볼까요? 저는 선생님 배경 그림을 해볼게요. 배경 그림 하고 엔터. 낮은 버전에서는 클립보드 열면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온라인이라는 거는. 그러면 만약에 배경을 넣고 싶은 그림이 있다면 저는 선생님 배경을 얘를 한번 넣을게요. 여기서 클릭을 하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얘가 배경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림으로 넣을 때 이렇게 쓰는 건데 만약에 버전이 혹시 일단 이 버전 높은 버전에서 하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하고 낮은 버전 혹시 볼 수 있으면 알려드려 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여기 할 때 온라인은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아서 배경을 삽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파일이라는 게 있다면은 메뉴에서 낮은 버전에서도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으로 넣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파일을 누르면 자, 누르게 되면 제 컴퓨터에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 배경을 이 그림으로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이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경 그림으로. 그 다음에 클립보드라는 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얘가 컴퓨터가
얘가 정해져 있는 클립보드를 여기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는 버전이 높은 거라서 그냥 온라인에서 찾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클립보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낮은 버전은 클립보드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여기에 그림들이 막 뜰 거예요. 그럼 그 위에 검색어 쓰는 란이 있는데 거기다가 꽃 이렇게 쓰면 뭐 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갖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선생님 삽입돼 있으면은 삽입으로 저는 활성화가 돼 있는 게 삽입만 돼 있거든요. 그럼 삽입을 누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누르면 하면 선생님 메뉴가 뭐뭐가 나오죠? 온라인 그림도 나오고 파일도 나오고 아이콘 나와요. 세 가지. 그러면 선생님 거기에 나와 있는 파일은 지금 컴퓨터에서 그림을 갖고 오는 거고요. 얘처럼요. 네, 그러니까 네. 삽입을 누르신 다음에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선생님? 네, 자, 네. 그리고 온라인 그림은 온라인을 선택해서 그림을 검색을 해가지고 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버전에 따라서 메뉴가 그렇게 다르게 나온다고만 알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선생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엉뚱하게 했는데 자, 다시 여기서 배경에서 오른쪽 버튼 배경 서식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눌러서 그림 채우기에서 그림에서 자, 삽입이 있으면 삽입을 누르시고 저처럼 바로 여기 온라인이 있으면 온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꽃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어란에다가 꽃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물론 꽃 싫으시면 다른 거 해도 되죠. 자, 저는 꽃. 꽃이 글자가 여기가 잘못 써졌어요. 꽃. 엔터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배경으로 넣고 싶은 거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삽입을 눌러서 여기다가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림이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배경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는데요. 자, 일단 저장 누릅니다, 선생님. 저장 누르면은 이 그림이 다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고 긴 곳에서 우클릭을 해서 배경 서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단색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 있죠. 단색을 넣을 수도 있고 그라데이션 2가지 색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림으로 넣을 수도 있고 질감으로도 넣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나 이것도 저것도 싫어. 그냥 삽입 여기 테마에서 디자인에서 테마를 원하는 걸 누르면 테마로 지정이 다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물론 질감으로 된 것들, 그림으로 된 것들은 이게 안 되겠죠. 그 대신에 이 테마에 해당하는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테마로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봤고 테마에서 각각 테마를 지정하려면 그 테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선택한 슬라이드에만 그 테마를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녹화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녹화 파일을 보시면서 그리고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좀 어려웠나요, 선생님? 마이크 해제해 주세요. 아니요. 어렵진 않으셨죠? 네. 네. 자,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자, 우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이제 그림 채우기든 뭐 온라인에 들어가서 이제 그림에다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삽입을 했을 때 네, 그림이 삽입한 그림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왜냐면요. 자, 온라인상에 있는 그림은요. 거기에서는 보여지지만 퍼가지 못하게 해놓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다른 그림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네. 네, 온라인상에서는 우리가 저작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얘는 검색은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어떤 그림을 저장하려고 내 컴퓨터에다 저장하려고 했을 때 인터넷상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그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가 안 나타나고 저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못 불러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카톡에다가요. 네, 지금 사진 올렸거든요. 네네. 거기 사진에 그 까맣게 선생님 그 이름이 있어갖고 가에 아까 이제 얘기는 조금 알아들었긴 들었어요. 네네네. 배경 서식 나오고 이렇게는 그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카톡 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줌 화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다음에는 메뉴를 왼쪽으로 빼서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럴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수고하셨어요. 계세요. 네. 네.